여기 한 300명 모였죠?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한 800명이 볼 거예요.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요. 유튜브로 들어오는데, 유튜브로 들어올 때 처음에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간을 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개월 후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등록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작할 걸. 그 얘기를 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보면 돼요. 하늘동그라미 오신 분들은 얼굴이 반짝반짝 하다는 걸 알죠? 등록하는 순간부터 천태극이 돌아가서 만년의 세월 동안 낀 때를 갖다가 계속 녹여서 없애기 때문에 얼굴이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가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같이 가는 사람이 건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어떤 여인이 왔어요. 여인이 자식 셋을 갖다가 정말로 훌륭하게 키웠어요. 남편 없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남편이 막내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위로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3살 때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먹고 살았을까? 엄마가 저렇게 억척스러운 것도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개입을 어떻게 했냐면, 금리에 휩쓸려가는 그 형아 있잖아요. 형아를 갖다가 그 막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걸 갖다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아들의 기억을 갖다가 다시 리셋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최선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용서를 하겠죠. 이해를 하겠지. 그러고 자기의 삶을 갖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슴을 빵빵하게 했어요. 지난 감정을 갖다가 해소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걸어가는 앞길에 계속 걸림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빛나고 아름답게 자기의 삶을 갖다 창조를 하면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이제 없어지겠죠. 스케치북이 이제 하얀 색깔이겠지.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효도를 하려고 온 그 하늘과의 약속을 갖다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전생치유를 해요.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1등을 했어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꾸 아프대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안 가고 계속 게임만 해요. 그 게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 할머니는 오로지 자기 전생치유는 하고 싶지 않아. 손주 전생치유만 하고 싶어. 전생을 가봤더니 궁에 대신이 있었어요. 그 대신이 그 나라를 갖다가 먹으려고 이웃 나라한테 이 정보를 다 팔고 그 적군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왕하고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짝짝꿍 한 사람이 할머니야. 그러고 대신이 할머니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손주야. 그럼 이제 손주는 아버지의 업을 갚기 위해서 바보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똘똘하면 안 돼. 똘똘하면 또 그렇게 피비린내가 날까 해가지고 똘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보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생에서 게임만 하는 거는 전생의 업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 생각에는 전생의 업을 안 갚았으면 좋겠어? 다음 생에 갚으면 좋을까? 지금 갚아야 될까? 그대로 손주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두면 될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되죠. 지가 전생의 업을 이런 식으로 갚는 거구나.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의 업을 지 몸으로 갚아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생각해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입으로? 아니, 명상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 할머니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주가 저렇게 잘 나가다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면 아, 저게 전생의 업을 갚아나가는 거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마음이 안 불편하지. 마음이 안 불편하면 손주를 갖다가 째려보지 않겠지. 째려보지 않으면 손주는 자기가 할머니가 자기를 갖다가 왜곡되지 않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머니가 계속 안달복달 하면 전생을 갖다가 빠져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아, 저게 전생이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전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여인한테 아들을 촉촉하게 봐요, 건조하게 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촉촉, 건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건조! 아들은 촉촉하게 보는지 건조하게 보는지 모르는데 남편을 어떻게 봐요? 얘기를 하는 순간 건조! 앉아있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누워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럼 죽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아니래. 그래서 남편 좀 잘 봐달라고 했어요. 좀 촉촉한 눈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건조한 눈은 전생이야. 촉촉한 눈은 그냥 이대로 정말로 충분하다고 알려줘야 돼요. 힘주는 거는 전생, 힘 빼고 사는 거는 현생.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니까 힘을 빼야 돼요. 왜 힘주고 살아? 그죠? 그러고 내 가족으로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업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촉촉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힘 빼고 팔짱 풀고 촉촉한 눈으로 그렇게 살면 가족이 다 좋아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저는 손녀가 아파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아파요? 손녀가 뱃속에 있을 때 며느리가 느끼는 태동이 아기가 깜짝깜짝 놀래더랍니다. 그래서 큰애하고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고 또 아기가 10개월 만에 태어난 게 아니고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양수가 터져서 제왕절개를 했고 그 갓난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깜짝깜짝 놀라서 갓난 아기를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뇌전증이라고 판정을 하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뇌전증 때문에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는 도중에 엄마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엄마가 걸렸으니 아기도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걸렸겠죠. 근데 아기가 항상 이 갓난 아기 때 보면 젖을 먹는데 좀 배가 그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기가 왜 그러는 그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말을 하고 코로나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이 아기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A하고 B하고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러더랍니다. 뭔가가. 그래서 아기를 희귀병으로 판정을 내더래요. 그랬는데 근데 이게 계속 열이 나고 또 가스도 차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4개월쯤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면서 엎치기를 하려 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 이후로 아기가 지금 누워서 지내고 있는데 그 위에 아기를 안아보면 목을 못 가누어요. 목을 이렇게 못 가누어요. 목이 이렇게 처지고 그 4개월쯤 돼서 지가 노력을 하고 이래 할 때 목이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더니 그래 그 목 못 가누는 게 이게 나열이 잘못돼서 그렇다 판정을 내면서 이제 희귀병으로 그 지금 서울의 병원에 3월 19일 갔다가 6월 달에 퇴원을 하고 또 갔다가 지금도 현재로 입원을 하고. 친손녀가 이렇게 이제 아픈 것에 대해서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쓰여요? 네. 네. 그럼 할머니 숙제야. 내 눈에 띄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할머니 숙제라고. 저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네. 나한테 잔인한 면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착해질까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뭐가 잔인할까? 뭐가 잔인할까? 네. 찾으면 찾을수록 손녀가 깨어나는데. 전생에요. 두 여자를 갖다가 잡아왔어요. 그때는 남자였었어요. 남자였었는데 두 여인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살살거리는 여자는 놓아주고 그 고집 부리는 애는 구덩이에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흙이 이렇게 차잖아요. 여기까지 찼어요. 차가지고 그냥 거짓 자백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짓 자백을 갖다가 안 했어요. 가가. 야의 기억에서는 여기까지 찼잖아요. 여기까지 차면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 있는 그 기억에서 멈췄어요. 구덩이에 들어간 애는 손녀딸이고 살살거리면서 빠져나온 애는 며느리고, 그러면은 남자가 저것들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으라고 했었는데 그걸 시킨 사람은 할머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빙그레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지. 그 엄마한테 무릎을 꿇리고, 야는 함정에서 이제 건져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빙그레가 하는 거고,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선생님 아까 가르쳐 주시. 얘기했잖아요. 잔인한 면을 갖다가 찾아보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아프게 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적극적으로 찾으면 손녀가 살아나고, 예. 아니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입장이었었다면 참 많이 힘들었었겠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었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전생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나한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 손녀가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를 용서하겠어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손녀가 진짜 많이 아파요. 이거 자랑이에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손녀가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껍데기로는 아니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랑이라고. 조금씩 공부해 보세요. 공부해가지고 알아차려 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가 좀 얌체 같은 면이 있어요. 네. 엄마가 아들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건 알아요. 네. 늙은 아버지는 팽시키고 젊은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알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촉촉한 눈으로 바라볼 때 부담스럽기도 하지. 네, 좀 아버지한테 그런 눈을 해라, 이렇게 한 번씩 날려보세요. 한 배를 탔는데 네. 저쪽 배에서 봤을 때 저 집은 서로 안 친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다음 생에 또 얽히거든, 힘들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정말 이 생에 살 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러면 그 소외된, 남들이 봤을 때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뭐 같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네. 내가 그 사람이 같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한 것 뿐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스며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은 구성원으로 가는 게 그렇게 마뜩찮아서 그런 거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스며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나? 내가 1급수고 상대가 3급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 사람을 갖다가 왜 이해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인데? 저가 느끼는 그냥 좀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믿기도 하고 그냥 고맙기도 하고. 그거는 엄마가 뻣뻣해서 아버지가 그 아내한테 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나? 뭐 늘 그래 느꼈습니다. 네.
엄마하고 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걸 바라보는 내 눈에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 감정만 털어내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살아나고 아버지가 살아나면 좋잖아. 아버지는 이래야 돼, 어머니는 이래야 돼 라는 신념 있나? 아버지는 자상하고 가족들을 갖다가 잘 보살펴주고 그래야 된다는 그 마음.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당연히 원래.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아,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생각했을 때 아들이 살랑살랑하고 아버지를 갖다가 기쁘게 해주고 이런 신념이 없었을까? 있었겠지. 네.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권리를 내세우고 나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그건 뭐야? 내로남불, 그 심한 거네요. 그래, 내로남불이야. 우리 모두는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얘기할 게 없다. 내 마음에서 걸리는 것만 하나씩 착착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고치면 내가 편하겠어. 이런 건 없어. 내가 정리하면 상대가 정리가 된다. 내 업이 사라지면 상대의 업도 같이 사라진다. 어머니한테 여쭤봤을 때 네가 네 업이 있으니까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업을 청산하면 그냥 뭐 이제 사는 게 좀 더 편해집니까? 이 생에 와가지고 편하려고 오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 체험을 하려고 오는데 편하려고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전생에 남아있는 감정을 털어버리려고 이 생에 오는 거거든요. 감정만 털어내면 되지. 편하고 쉽게 체험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내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면 편하고 쉽게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어렵고 더러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널널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1번. 그럼 이제 2번. 전생에 살았던 대로 그때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갖다가 바글바글 끌어안고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재생을 하고 있어. 1번, 2번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건데? 1번이죠. 그러면은 내 안에 감정을 갖다 정리를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는 게 굉장히 쉬워. 네, 알겠습니다. 저절로 살아간다. 저절로. 우리 전생치유 하잖아요. 요렇게 치료를 해요. 전생치유 한다고 하면서 지원장님한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장님이 이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면 그 밑에 답을 달거든요. 답을 다는데 어떤 거를 전생치유를 하고 싶어요? 라고 지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 문자를 보낸 것 중에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내 존재감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 극복이 안 된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 아픈 마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싶대. 어릴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한약을 많이 먹었대. 출산 이후에서는 생리 과다로 빈혈이 심해서 혹을 떼어냈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했고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살았어.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어. 나는 네가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대요. 이 아가씨는 어떻게 살지? 내가 죽어도 세상에 슬퍼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온갖 폐악을 갖다가 딸한테 쓰레기를 퍼부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마음 수련 단체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된대. 전생을 갔더니 여자 3명이서 끌려왔어요. 여자 3명이 끌려오면은 전생에는 무조건 성노예인 거죠. 한 여자는 죽었어요. 한 여자는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장애가 됐어. 그리고 한 여자는 살랑살랑하고 예뻐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첩으로 갔어요. 먼저 죽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야. 장애가 된 사람은 엄마. 첩으로 간 사람은 나. 그러면은 장애가 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첩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눈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갖다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엄마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슴에 피가 나는 걸 갖다가 딸한테 퍼 부으면서 전생의 업을 갚았어요. 그럼에도 왜 저럴까? 엄마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엄마한테 나 페이지 넘기기 싫어요. 조금만 더 나쁜 말로 나를 갖다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엄마하고 딸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은 이 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생리통이 되게 심했다는 거는 그거는 유린을 당했던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고 첩으로 간 것도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던 여성성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자궁을 보면 자궁이 완전히 막 터질 것처럼 땡땡해요. 그래서 이제 자궁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전생 지나갔어. 지금 현생이야. 이렇게 이제 머리에 얼음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차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해요. 수치심. 이거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내가 만든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 내가 그냥 놀아난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되죠. 아, 이거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내가 만들었었구나. 이렇게. 한 5일 전인가? 카페에 체험담 보셨을까요? 비누 체험하러 오신 분인데 여자가 그때 7명인가? 그랬고 남자 1명. 남자 1명이 저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계속 이렇게 아주 웃어. 배꼽 빠져 죽는 줄 알았대. 자기가 그렇게 수치스러워가지고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어야 되나? 계속 막 배꼽이 빠지게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저 여자는 저렇고 저 여자는 저렇고 막 그러면서 계속 웃었어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자기를 갖다가 없애버릴 만큼 자기가 혐오스럽고 그게 이 생에 엄마가 7살 때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생을 갔더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갖다가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쪽에서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 애인이야. 애인을 갖다가 어떤 남자가 때리는데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무력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혐오했겠죠. 자기 애인이 그렇게 몽둥이로 맞는데 그냥 보고 있었거든. 집에 늙은 엄마가 있었대. 그래서 나서지를 못했대. 그걸 시킨 여자가 있어요. 그걸 시킨 여자가 지금 아내야. 그러고 맞는 여인이 엄마고, 그러고 때리는 남자가 우리 아버지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무력하게 바라보는 게 자기고.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자기의 삶이 한 쾌로 쫙 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살이라도 한 번만 이렇게 만져봤으면 좋겠어 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 가슴이 이만큼 뚫려 있었었는데 비누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한번 체험담 다시 읽어보세요. 글을 갖다가 꼭꼭 눌러서 잘 썼어요. 이렇게 설명해서 듣는 거하고 들어서 그 체험담을 보는 거하고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살아났어요. 왜? 평생을 뚫려있는 이 가슴을 갖다가 메꾸기위해서 평생을 마음공부를 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온 지 6개월인가 됐는데 처음 오는 거고, 처음 오는데 비누 체험을 갖다가 그날 처음 여기에서 한 거고, 그렇게 한 사람이 또 가슴이 메꿔져 가지고 살아나게 됐어요.